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너무 쉽고 간단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조회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두 번째, 컴퓨터. 이렇게 필요한데요. 컴퓨터는 당연히 노트북도 가능하겠죠. 노트북도 가능한데, 자, 문제는 이 휴대폰이 안 된다는 거.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을 포함한 컴퓨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분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조회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씩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네이버로 가시고요. 자, 네이버에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요렇게 검색 결과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 검색 결과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요런 창이 새로 뜰 겁니다. 자, 요런 창이 새로 뜨고 여기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말 개괄적인 설명들이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조회 서비스는 2020년 5월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은 2020년 5월 5일 새벽 1시에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고, 자,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이 이겁니다. 가구, 나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몇 인 가구로 봐야 하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자,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세대수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서 확인하겠다 라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은 2020년 3월 29일 기준이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의 가구원과 가구수와 정부가 알고 있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회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활용된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물론 잘못 알고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어떻게 조회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회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화요일입니다. 5월 5일은 화요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2와 7인 분들이 조회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스크 요일제와 결국 같은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해당 요일에 맞아 들어가는 경우 그때 조회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헷갈린다 싶으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제한 없이 누구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출생연도 끝자리가 오늘이다, 해당 일이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공인인증서 그리고 세대주건지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바일 기기는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컴퓨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회하느냐? 자, 밑에 성명 보이시죠? 성명 박스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십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 밑에 주민등록 박스에다가 본인의 생년월일 먼저 넣으시고
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정보는 단순히 조회 용도로만 활용되고요. 별도로 정부의 시스템이나 이런 데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옆에 공인인증서 확인이라는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공인인증서에 대한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창이 뜨면은 본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본인 세대주의 이제 공인인증서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암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 클릭, 그 다음에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죠. 하단에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러면 바로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고요.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일단은 홍길동이라고 해놨고요. 뭐 김철수 씨면은 김철수 씨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이 나올 거고 뒤에 본인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조회가 됐는지 이 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구원 수는 이 밑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X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여기가 1인 가구면 1이 나올 거고요. 2인 가구시면 2라고 나올 거고 3인 가구면 3이라고 나올 거고 뭐 4인 가구면 4라고 나올 거고 그 이상이면 뭐 그 이상이 2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온 이 숫자가 정부가 돈을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숫자가 내가 알고 있는 숫자와 다르다면은 그 얘기는 정부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구 숫자와 가구원 수와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원 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셔야겠죠. 자, 이의 신청을 해서 더 받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거는 조금만 더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내용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긴 한데 지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40만원부터 100만원도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먼저 선지급을 해줬던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여기 이런 40만원 또 100만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급한 거는 빼고 주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전부 다 주는 거냐 라고 했는데 지금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장애인연금 수급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해서 5월 4일 벌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못 받았냐? 요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랑 세대원이 모두 다 이 왼쪽에 있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자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뭐 4인 가족인데 그 중에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계신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가구는 모두 다 수급자인데 못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뭐 계좌번호가 틀렸을 수도 있고 뭐 이름이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확인하셨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경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조회를 하시고 나면은 하단 부분에 어디 주민센터로 가라 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XXC, XX9, XX동이라고 써놨는데 본인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쪽 주민센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2인 가구라고 나왔는데 아니다, 나 3인 가구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쪽으로 문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단에 나오는 주민센터 쪽으로 이의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및 지급 방법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고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이나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문 신청도 가능을 하신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의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권이와 선불카드는 이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쪽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조회를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달라진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즉 오후 6시까지죠. 그때까지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가구원 산정이 되어 있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라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신청을 어떻게 해줄 거고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번호는 02-2100번에 3399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조회 서비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070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조회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온라인에 친숙하시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정말 간단하긴 한데 손이 잘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컴퓨터 옆에서 하나씩 시도하시면서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와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